그 만년필로, 이게 만년필인지 뭐 다른 펜인지 모르겠지만 펜으로 직접 A4 용지 한 20장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직접 쓴 육필 원고가 있습니다. 육필 원고를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보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이걸 제가 이제 잠깐만요. 이게 아니었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 봐져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이제 다 하나씩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하는 건데,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대신 이제 정리를 한 만큼 누락이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제가 이제 그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고정 댓글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통령 편지를 대충 요약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빨리빨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제 회복을 이제 본인이 이때까지 해왔던 일 요약을 정리를 하는데, 이때까지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하기에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출이 대단히 늘어났고, 그리고 외교적인 성과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외교가 중요한 때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외교적인 필요성이 점점 대두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우방국과의 외교 포함하고 적국과의 외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냉전 시대의 국가 전쟁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대통령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걸 내가 작성한 글 가지고 다시 편지를 이제 글씨를 쓴 거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을 바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문의 글을 펜으로 쓴다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생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쓰여진 모든 내용들이 다 이미 완벽하게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여기에 대한 이 편지에 쓴 내용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그 친필로 썼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지금 이 신냉전 시대가 지나갔고, 냉전이 이제 이제 사라진 시대가 또 됐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됐는데, 이 신냉전 시대는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아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엔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 심리전, 그리고 정치인 매수, 선거 개입, 사이버 전쟁, 해킹 같은 거, 그리고 산업 스파이, 우리나라의 주요 삼성전자나 원자력 발전 같은 거, 그런 정보들, 도면 같은 거 빼내는 거, 그리고 정보전, 이런 것들을 하는 전쟁으로 지금 이 세계의 전쟁 형태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간곡한 편지예요.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뭐 다른 댓글로 다른데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중요한 얘기 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왜 대통령의 편지에 관심이 없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 편지에 관심 없으시면은 그냥 나가셨다가 다음날 이제 방송 끝나면 대통령 편지 넘어가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 보고 싶은 부분 돌려보세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돼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도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반 국민들보다는 훨씬 더 현명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들이고 깨어 있으신 분들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배울 게 많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오해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과 이 국제 정세와 이
이 세계적인 어떤 그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대통령 편지를 반복해서 몇 번이라도 읽으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보의 개념이 확장이 됐습니다. 기존에 뭐 총 들고 칼 들고 미사일 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전쟁은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러니까 안보라는 건 뭐냐? 전쟁을 막기 위한 안보는 뭐 38선 위에서 총 들고 야간 경비 잘 서는 거, 레이더 잘 돌려가지고 사드 미사일로 레이더로 감지하고 그냥 미사일만 잘 날아오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확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반국가 행위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거 조작. 거대 야당이 선거 조작으로 거대 야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회를 독재하고, 그리고 국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산을 봉쇄하고,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반국가적인 행위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져 있다, 현재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자세하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핵심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다, 이미. 뭐 찢어진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비바리 투표지, 무슨 투표지, 줄무늬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소송에서 엄청난 규모의 숫자가 그 장수도 많았다는 거죠. 장수도. 몇 장씩 이상하게 나온 게 아니라 수만 장이 이런 가짜표들이 나왔다. 그걸 지금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를 대충 알고 그냥 대충 의혹이 있어가지고 대충 한 게 아니다, 계엄을. 그리고 이거 보세요. 실제 투표자 수와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나간 투표한 숫자와 선관위가 발표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짜로 당선된 숫자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된 숫자를 검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걸 지금 정확하게 찍고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는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이런 확인이 된 바 전산 시스템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고, 그리고 이걸 시정하라고 얘기했는데 시정하기 위한 감사도 하지 않고 영장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은폐하기 바쁘다. 현재의 부정선거 방법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정선거 방법은 전산 조작과 가짜 투표지 투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전 여론조사 조작까지도 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제가 깜짝 놀란 게 웬만한 부정선거, 이 선거무효 소송 들어갔던 변호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 그래서 이 대규모의 조작은 이런 대규모라고 쓸게. 대규모가 중요한데, 이런 대규모의 조작은 국제적인 거대한 조작 세력이 있다. 중국이죠, 중국. 중국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같은 어떤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고, 부정선거라는 이 자체가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도대체 왜 했냐, 이걸 우파내에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계엄령 도대체 왜 했냐, 할 거면 제대로 하지.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비상 사태고 전쟁이 난 것과 다름없다고 본 겁니다, 대통령은. 왜요? 신냉전 시대에서 국가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보의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외국의 적국이 선거 조작으로 통해서 거대 야당을 만들고 국회 독재를 하고 국정 마비를 시키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난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로 전쟁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은 하드웨어적인 위기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 왔다는 건 소프트웨어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이. 하드웨어 고장은 누가 두드려 깨부수든지 외국의 어떤 침략을 받아가지고 컴퓨터 기계가 고장 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현재는 위기는 위기인데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전쟁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볼 때. 그래서 이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 예산 봉쇄, 입법 남발, 국정 마비, 국론 분열, 탄핵 남발, 행정부 마비, 수사 중인 검사탕이 자기네들, 이재명 포함해서 민주당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방탄 입법하고 자기네들 처벌 못하게 법을 바꿔버리고, 이 상황을 지금 국가 비상사태로 본 겁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계엄이란 뭐냐? 계엄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도 얘기를 합니다.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계엄을 한 거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독재를 알리고 감시 비판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민주당과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과 그 배후에는 중국 세력을, 부정선거 세력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부정선거 진상을 위해서 선관위에 290명 병력을 투입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 수십 명의 디지털 요원만 선관위의 서버에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했다. 그리고 평화롭게 마무리했다. 평화롭게 마무리됐죠? 누가 다쳤습니까? 죽었습니까? 지금 공수처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계엄할 때 사람 하나도 다친 적이 없어요. 민주당 대표 누가 여기 흠집 났다고 긁혔다고 밴드 하나 붙이고 나왔지.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수만 명의 병력으로 했어야 됐다. 원래 제대로 된 계엄을 하려고 했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수만 명의 병력을 다 조직을 했어야 됐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 애초에 그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920명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병력 투입을. 왜 그랬냐? 그러니까 선관위 국회에 포함해서 600여 명, 대국민 호소를 위해서 국회를 포함해서 600여 명 규모의 소규모의 계엄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요구한 바대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해제를 바로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불법을 해가지고 지금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이 상황 이 자체가 대통령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대통령이 제일 처음 얘기했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거를 지금 자기의 인생의 모토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근데 지금 이 법치는 자유주의 법치가 아니라 전체주의적인 법치가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가 끝이 납니다. 국민 여러분 힘냅시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대통령은 현재 선거 무효 소송을 했었던 그런 변호사 분들보다 어쩌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지금 어떤 식으로 선거가 조작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전에 여론조사 조작까지 되고 전산 조작과 가짜 투표 투입을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미 모든 이 상황 파악이 다 끝난 겁니다.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대통령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인 이 전쟁이 신냉전 시대로서의 전쟁이 어떤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지,
총과 미사일을 쏘지 않아도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육필로 친필로 쓴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꼭 몇 번이고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